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CDS는 보험 같은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요. 보험 같은 건데 보험은 아닙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볼게요. CDS, Credit Default Swap. 기업의 부도 위험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 파생 상품 거래, 이런 정의인데요.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의 신용 위험만 별도로 분리해서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금융 파생 상품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대로입니다. 먼저 부도, 디폴트, 신용, 크레딧 디폴트, 신용 부도를 스왑, 사고 판다, 거래한다, 주고받는다, 그런 것이고요. 그 밑에는 신용 위험만 분리한 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파생 상품이란 건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빌딩이 기초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빌딩의 한 성질인 바로 높이만 따로 뽑아서 그것을 파생상품화한 거죠. 그 높이를 신용이라고 한다면 신용 파생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용만 분리된 파생상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합 거래니까 수합 거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강의에서 수합 거래를 설명을 드렸듯이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원을 주고 달러를 받는, 주고받는 그런 수합 거래,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통화 수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크레딧 수합 거래도, 크레딧 디폴트 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크레딧 디폴트를 수합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달러와 원이 아니라 바로 크레딧 디폴트를 주고받겠죠. 그러면 크레딧 디폴트를 누가 줄까요? 바로 일방 당사자가 크레딧 디폴트를 주고 타방, 그 상대방이 크레딧 디폴트를 준 사람에게 다시 주는 그런 주고받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크레딧 디폴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크레딧 디폴트를 가지고 있던 그 당사자가 어떤 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한 사람이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갚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그 신사분이 조금 허술하게 보이는데 그분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 무일푼이 된다, 이런 위험이 생긴다면 이자와 원금을 저 환하게 웃고 있는 저분이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디폴트 상태고요. 그것을 크레딧 디폴트, 즉 이자와 원금을 못 받게 될 그런 크레딧 디폴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크레딧 디폴트를 금융기관에다가 넘기고 크레딧 자체,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장받는 그런 수합 거래를 크레딧 디폴트 수합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금융기관은 참 희한하죠. 디폴트만 받고 크레딧, 신용은 보장해주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는 넘어가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DS 거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CDS 거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마지막 상태, 즉 디폴트가 왔었을 때의 상태를 먼저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은 이제 금융기관한테 왔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합 거래로 크레딧 디폴트는 금융기관한테 왔고요. 반대로 크레딧은 저 신사분에게 가 있겠죠. 그러면 디폴트 상태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도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저 신사분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크레딧을 저 금융기관이 웃고 있는 저 남자분한테 이미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금을 저 금융기관이 신사분에게 다 드립니다.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저 신사분은 뭘 줘야 될까요? 금융기관한테.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됐지만 그 부도 채권을 그냥 금융기관한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제 금융기관이 남는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정상의 상태, 그 상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정상의 상태에서는 이런 후에 디폴트 상태가 왔을 때 보장해주는 그 대가로 바로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프리미엄은 저 정상일 때 웃고 계시는 분이
그 신사분, 부도가 발생한 저분한테 정상인 경우에 받아왔던 이자의 일부분, 그 일부분을 프리미엄으로 계속 받다가 지금 부도가 발생했을 때는 저 밑에 미리 설명해 드린 그런 거래가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레딧을 받았는데 이자는 일부를 프리미엄으로 지불했고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는 원금을 받으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디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CDS 거래를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금융기관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정상인 평상시에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을까요? 이자를 10만 원 받는데 얼마나 받아야 좋을까요? 그거는 바로 저 밑에 부도가 발생한 신사분, 그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에 얼마 정도 그 비중을 둘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분이다 그러면 이자에 50%, 10만 원 받으면 5만 원씩 받고, 덜 위험하다 그러면 10만 원에 뭐 한 20%? 네, 2만 원씩 받고, 그렇게 프리미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CDS를 만들게 된 저 금융기관을 우리는 매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신사분, 웃고 계신 분을 매수자라고 하죠. 소비자인 것이죠. 이런 상품이 필요로 하는 필요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 CDS의 매도자를 금융기관, 매수자를 일반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CDS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매도자가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저렇게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살아남죠? 그거를 다 보장해주고, 하지만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매도자는 여러 사람의 CDS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있을 테고 진짜 좀 이렇게 부실하신 분도 있을 테고 신사분처럼 아주 견실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위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동시에 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 크기도 다르고 여러 사람의 것을 거래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CDS는 일단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저 밑에 여자분이 새로 나왔죠. 이 여자분이 뭐냐면 제3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CDS의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분은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CDS를 살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보니까 이분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CDS를 금융기관한테 사요.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계속 프리미엄을 주다가 정말 이 여자분 뜻대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에 해당하는 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렇게 제3자가 관여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보험을 어른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보험은 여성들 해당되는 보험을 남성들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CDS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